2025년 2월 삼성의 채용 발표 이후 수백 명의 세계 각국 기자들이 말문이 막혀버렸죠. 채용 인원은 6만 명.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채용됐지만 그런데 미국은 없었습니다. 삼성의 발표는 곧 55조 원의 미국 공장을 그저 깡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실수겠지. 곧 수정하겠지. 하지만 이건 8개월 동안 한국이 극비리에 준비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72시간 만에 텍사스를 붕괴시켰고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죠. 왜 삼성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삼성은 어떻게 상대적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이런 선전포고를 날린 걸까요? 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대응하지 못한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몰랐던 그날의 72시간의 기록이 이제부터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입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글로벌 인사전략 책임자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미국과 아시아를 오가며 반도체 기업들의 인력 운영과 정부 협력 프로젝트를 관리해왔고 삼성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도 초기 단계부터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그날의 발표는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하루아침에 나온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무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초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지정하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삼성과 TSMC, 인텔이 주요 대상 기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반도체 패권 전쟁의 시작이라고 불렀고 미국은 다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무렵 텍사스 테일러시에 들어설 삼성 공장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 반도체 투자 사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총 투자액 440억 달러, 한화 약 55조 원, 직접 고용 예상 인원 8,500명, 간접 고용 효과 3만 명 이상. 미국 주요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으며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삼성 투자로 지역 경제 성장률이 연 3.2%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테일러시는 인구 18만 명 규모 도시가 실리콘밸리급 산업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다. 보조금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기술은 결국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정부와 언론, 산업계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는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조건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인력 채용 비율 최소 70% 이상 권고, 핵심 공정 기술 공유 요구, 중국과의 거래 제한 확대, 첨단 장비 반출 보고 의무 강화. 공식 문서에는 권고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조건에 가까웠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워싱턴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늘 비슷한 말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미국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동맹국이라면 협조해야 한다. 안보가 우선이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같은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도권은 우리가 쥔다. 조건은 우리가 정한다. 따르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 특히 2024년 말 미국 정부는 반도체 엔지니어 취업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대비 승인 기준이 약 217% 상향 조정되었고 심사 기간도 평균 3개월에서 8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 미국 법인은 숙련 인력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률은
38%를 넘어섰고 신규 인력 양성에는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공장을 돌릴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은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보조금이 곧 생명줄이다. 이런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내부 회의 자료에는 이미 위험 신호가 분명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미국 공정 자동화율 82%, 인력 의존도 지속 감소, 원격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률 91%, 한국 본사 통제 비중 확대. 이 숫자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시스템, 현지보다 본사, 정치보다 기술. 그러나 미국 쪽 파트너들은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이 결국 미국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장 접근권을 놓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 위에서 조용히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협력과 동맹을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압박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 열리던 반도체 정책 협의회에서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더 이상 투자 유치나 공동 성장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제, 관리, 감독, 보고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2025년 1월 초, 저는 워싱턴 인근 연방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상무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주요 반도체 기업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회의 첫 화면에 띄워진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 완전 통제 계획 2025. 그 아래에는 세부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핵심 공정 데이터 실시간 공유 의무화, AI 반도체 설계 구조 사전 보고, 첨단 장비 사용 기록 중앙 서버 통합 관리, 해외 본사 원격 접근 제한 검토. 이 항목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심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러 기업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인사들은 전혀 문제없다는 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안보를 위한 조치다. 동맹국이라면 이해할 것이다. 투명성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의 핵심 기술 구조와 생산 노하우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빼내기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미국 상무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은 주요 기술 인력의 국적, 학력, 경력 정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고위 기술자의 해외 이동 시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고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실제로는 승인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의회 산하산업위원회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아시아 기업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의 산업 주권은 위협받는다. 이 문장은 곧바로 여러 언론에 인용되며 퍼져나갔습니다. 삼성, 기술 의존 구조의 핵심, 한국 반도체, 미국 안보의 변수, 외국 기업 관리 강화 필요. 이런 제목들이 연일 포털을 장식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협력 대상이던 기업이 관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말 텍사스 현지 사무소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자 승인 지연 평균 9.4개월, 핵심 엔지니어 입국 거절률 41%, 현장 인력 충원 차질률 37%,
숫자만 봐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공장은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정작 설비를 돌릴 숙련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현지 채용을 확대하려 했지만 반도체 공정 경험자가 부족했고 교육 기간만 최소 18개월이 필요했습니다. 즉, 당장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쪽 파트너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말 한상원 의원이 공개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내부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미국 기준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 보조금은 협력의 대가다. 이 발언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한국 기업을 사실상 하청 파트너처럼 표현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법인과 본사 간의 화상회의 횟수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략 검토 보고서는 매주 새로 작성됐습니다. 2025년 2월 초 본사에서는 비공개 태스크포스가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명칭은 글로벌 운영 리스크 대응팀, 인원 23명, 법무, 기술, 인사, 재무, 전략 담당 임원 전원 참여, 외부 자문단 포함. 이 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 설계. 2단계부터 이미 큰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여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책연구소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삼성은 미국 시장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분석은 여러 언론에 인용되며 확산됐고 미국 내 여론은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 보조금 포기 못한다. 시장 접근권이 생명이다. 이런 확신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 미국은 너무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2025년 2월 초 마지막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무부 내부 문건이 언론에 일부 유출됐습니다.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관리 조치 검토. 내용에는 인력 파견 제한, 기술 이전 심사 강화, 장비 반출 사전 승인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삼성 본사에도 즉시 전달됐습니다. 그날 밤 서울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자료 화면에는 붉은색 표시가 빼곡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스크 수준 상, 통제 강도 급상승, 장기 운영 불안정. 이 문구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날 이후 삼성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할 선택은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열린 긴급 임원 회의 이후 삼성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논의했다면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료의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응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재배치 시나리오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2025년 2월 3일 본사 전략실은 147페이지 분량의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중장기 글로벌 운영 안정화 방안.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구체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의존도 41%, 한국 본사 통제율 68%, 아시아 생산 집중도 57%, 유럽 협력 비중 22%. 이 숫자들은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흔들린다. 보고서 후반부에는 더욱 직설적인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내 운영 리스크는 향후 3년 내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정책 변화 주기 평균 11개월. 규제 추가 확률 74%.
인력 차질 지속 확률 62%.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 노동부 통계, 이민국 자료, 산업 보고서를 모두 교차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신뢰였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계속 맡겨도 되는가?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자료가 공유되었습니다. 평택 캠퍼스 생산 자동화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자동화율 89%, 원격 공정 제어율 93%, AI 공정 최적화 적용률 87%. 이 숫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 없이도 공장이 돌아간다. 국가에 묶이지 않는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기술이 곧 주권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해외 협력 데이터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 의존도 증가율 34%, 유럽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율 28%, 중동 투자 의향 증가율 41%. 이미 시장은 미국 밖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방향을 틀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채용이었습니다. 2025년 2월 7일 글로벌 인사팀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3년간 인력 배치 시나리오 비교 분석, 미국 집중형 모델, 글로벌 분산형 모델, 본사 중심 통합형 모델. 그중 가장 안정적인 수치를 보인 것은 본사 중심 통합형이었습니다. 운영 안정성 91%, 비용 효율성 84%, 기술 유출 위험 감소율 56%. 반면 미국 집중형 모델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리스크 노출도 79%, 정책 의존도 88%, 인력 찾을 가능성 67%. 사실상 위험 구조였습니다. 이 결과를 본 임원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9일 최고 경영진 회의에서 핵심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글로벌 채용 전략 전면 수정, 미국 신규 채용 제외 검토, 대체 지역 즉시 확충. 이 문장은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극비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보안 등급 최고 단계로 상향됐고 접근 권한은 17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메일 전송 금지, 외부 저장 장치 차단, 회의록 서버 암호화, 모든 절차가 군사작전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해외 네트워크도 조용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화성, 기흥 라인 증설 검토, 인도 노이다 인력 확대, 베트남 방민 기술센터 강화, 유럽 연구소 인력 재배치. 이 모든 움직임은 공식 발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여전히 삼성의 미국 투자 확대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했고 워싱턴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정책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도 등장했습니다. 삼성은 결국 미국 시장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마지막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예상 시나리오 분석, 미국 반발 강도 지수 82, 글로벌 협력 요청 증가율 46%, 주가 변동성 예상 범위 7.4%, 장기 신뢰도 상승률 29%. 이 자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단기 충격은 감수할 수 있다. 중장기 이익이 훨씬 크다. 그날 밤 전략실에서는 조용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3일 뒤 전 세계를 흔든 그 슬라이드가 공개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삼성 본사 컨퍼런스홀 주변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방송 중계 차량이 도착했고 주요 외신 기자들은 호텔 체크아웃도 하지 않은 채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CNN,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등
글로벌 주요 언론사 로고가 새겨진 마이크들이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출입 등록 데스크 앞에는 오전 7시 30분이 되기도 전에 150명이 넘는 기자들이 줄을 섰고 9시가 되자 등록 인원은 2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채용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방향을 함께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해외 언론의 관심도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행사 시작 3시간 전부터 보안 점검과 동선 통제를 반복했고 출입증 확인 절차도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저는 오전 8시 10분 본사 38층 임원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발표 자료 최종본이 놓여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보안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총 분량은 42장. 그중 가장 민감한 페이지는 5번이었습니다. 국가별 채용 계획. 그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조명 각도, 음향 테스트, 카메라 위치 조정이 동시에 진행됐고 통역 부스에서는 실시간 번역 테스트가 반복됐습니다. 무대 뒤편 모니터에는 각국 언론사의 생중계 화면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미 유튜브와 주요 방송 채널에는 대기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내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홍보팀과 법무팀, 전략실 담당자들은 수시로 무전을 주고받으며 돌발 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질문 대응 매뉴얼은 A사 기준 18페이지 분량으로 준비돼 있었고 특히 미국 관련 질문 항목만 4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 기자단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고 좌석은 10분 만에 거의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미국과 유럽 기자들이 집중 배치됐고 통로 쪽에는 방송용 중계 카메라가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미 노트북에 기사를 미리 작성해 놓고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 상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미국 채용 확대를 전제로 한 기사였습니다. 텍사스 고용 확대 확정, 미국 반도체 일자리 대폭 증가, 삼성 미국 투자 본격 가동. 이런 제목들이 미리 저장돼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최종 대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넘겨보며 슬라이드 5번에 눈길을 멈췄습니다. 미국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숫자도 주석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무대를 향했고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는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최고 경영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플래시는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발표는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매출 성장률 17%,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 22%, AI 반도체 매출 비중 31%, 숫자들이 화면에 이어서 등장했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국가별 채용 계획. 화면이 바뀌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3만 2천 명, 유럽 8천 명, 인도 1만 2천 명, 베트남 7,800명, 그리고 그 아래 미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췄고 셔터 소리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빠졌다는 사실을. 몇 초 뒤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자료 오류 아니야.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곧바로 넘어갔고 미국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람, 혼란, 당황, 불신.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본사에 급히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창에도 질문이 폭증했습니다. 미국은 어디에 있나?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설명이 없는가? 발표자는 잠시 멈췄다가 아무 설명 없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의도된 선택이다. 이 순간부터 72시간의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채용 항목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회의장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 일종의 집단적 부정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기자들의 반응은 분노도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반응은 이런 종류의 말들이었습니다.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 아니냐? 프린트본이랑 다른 것 같다. 백업 파일이 있을 것이다. 기자들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사전에 배포된 자료 파일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PDF 파일, 이메일 첨부 문서, 사전 브리핑 자료, 모든 문서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미국 채용 숫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건 의도다. 이 인식이 기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기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미국 중심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버릴 수 있을 리 없다. 보조금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수정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다시 검토할수록 그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소속 한 기자는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삼성 최근 3년간 글로벌 인력 이동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2022년 미국 인력 증가율 4.1%, 2023년 2.3%, 2024년 0.6%, 이미 3년 전부터 감소 추세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과 아시아 지역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 2024년 증가율 18.7%, 인도 21.4%, 베트남 16.9%, 숫자는 이미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니혼 게이자이 기자는 즉시 도쿄 본사에 전화를 걸어 삼성 공급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분 뒤 전달된 자료에는 이런 수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핵심 부품 조달 비중, 한국 52%, 일본 19%, 대만 14%, 미국 7%, 미국 비중은 이미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일본 기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사건이다. 단순 발표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내부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미국 기자들은 여전히 상황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기자들은 워싱턴에 있는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오류 여부 확인 요청, 내부 설명 요청, 비공식 입장 문의.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확인 중이다. 공식 입장은 없다. 이 모호한 대응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재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은 삼성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투자설명서, 특허 등록 데이터까지 동시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연구개발 투자 지역 비중, 한국 61%, 아시아 23%, 유럽 11%, 미국 5%. 이 수치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이미 연구 중심지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일부 기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늘의 발표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미 끝난 흐름의 결과다. 같은 시각,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삼성 주가 움직임과
글로벌 반도체 지수 변화를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발표 후 30분, 삼성전자 주가 변동 1.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7%, 인텔 마이너스 1.4%.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쪽은 미국 기업들이었고 안정된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기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돌던 말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이 먼저 판단했다. 그 무렵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도 특이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삼성과 협력 관계가 깊은 유럽 반도체 장비 업체 주가가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SML 2.1%, 인피니언 1.6%, STM 1.3%.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자본은 이미 방향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반도체 전문 매체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발표 미스터리. 미국은 왜 빠졌나? 보조금 포기 가능성 현실화. 기사 제목이 바뀌면서 여론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무슨 계산이 있었을까? 뒤에 뭐가 있나? 관심의 초점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산업부 고위 관료, 전 반도체 협회 임원, 글로벌 컨설팅사 애널리스트. 이들은 방송과 기사에서 하나같이 비슷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미국은 마지막에 통보받은 셈이다.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 특히 맥킨지 출신 산업분석가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구조상 삼성의 생산 안정성 지수는 미국보다 한국이 2.4배 높다. 이 수치는 곧바로 여러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숫자가 쌓이기 시작하자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의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던 결정이 점점 계산된 전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 대화도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거 실수 아니야? 중간, 왜 이렇게 준비됐지? 후반, 우리가 놓친 게 뭐지?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 기자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분석, 항의보다 계산, 비난보다 추적.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언제부터 이 시나리오를 준비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직후부터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워싱턴의 각 부처는 동시에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오후 3시 40분, 상무부는 모든 해외 투자 관련 부서에 긴급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삼성 사안 대응 지침. 수신자는 126명. 백악관 경제팀, 산업정책국, 무역대표부, 국토안보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일에는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서 재검토, 보조금 지급 조건 재분석, 외교 채널 가동 준비. 이메일 발송 후 20분 만에 첫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52명이 접속했고 화면에는 워싱턴 주요 부처 관계자들의 얼굴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첫 보고는 법무팀이 맡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위반 조항 없음, 보조금 회수 불가, 제재 근거 부족. 이 세 문장이 회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넘기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돼 있을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도 별도의 대응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의존도 변화. 2020년 12%, 2022년 14%, 2024년 11%, 2025년 예상 9%, 리쇼어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정책 실패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내부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삼성 이탈은 상징적 타격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 신호다. 이 문장은 곧바로 백악관 참모진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정부는 워싱턴과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텍사스 주지사는 주청사에서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 34명, 지역 금융기관 대표, 대학 총장, 산업단지 책임자까지 포함됐습니다. 회의 자료 첫 장에는 이런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고용 손실 예상 8,700명, 연간 산업 피해 1만 9천 명, 연간 소비 감소 26억 달러. 지역 언론은 이를 도시 붕괴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왜 연방정부는 우리와 상의도 안 했나? 왜 무리한 조건을 걸었나? 왜 현장을 모른다? 비판은 자연스럽게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이 흐름은 곧 조지아와 인디애나, 오하이오로 확산됐습니다. 각 주정부는 연합 비공식 채널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 비상협의체. 이 모임은 단기간에 7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공동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연방 정책으로 인한 지역 경제 손실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2년간 총 손실액 148억 달러, 실업률 상승폭 평균 2.3%, 부동산 가격 하락률 8.7%. 이 자료는 언론에 유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책임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비난 위주였지만 점점 구조 분석 기사로 전환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삼성 사태는 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다. 뉴욕 타임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조금 중심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정보기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포함됐습니다. AI 반도체 공급 안정성 지수 하락 19%, 군수 시스템 처리 지연 위험 23%. 이는 군사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이 보고서를 받고 즉시 추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제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교 문제,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강경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치적 체면. 백악관 전략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지금 양보하면 대선 프레임에서 패배한다. 이 판단은 대응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반면 현장의 수치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 실업보험 신청 건수는 발표 전주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상업용 건물 공실률은 10.1%를 넘어섰고 지역 소매 매출은 3주 만에 9.4%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주민들의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시청 앞 집회, 지역 언론 항해 광고, 의회 청원 모두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주정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주지사들은 워싱턴을 우회해 직접 기업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사절단이 한국으로 향했고 경제대표단 방문 일정이 물밑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삼성 본사는 이 모든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위기 대응 시스템은 하루 평균 210건 이상의 미국 관련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정책 변화 가능성 지수, 여론 변동 지수, 경제 압박 지수,
이 수치들은 실시간으로 갱신됐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미국 로비업체 5곳이 동시에 중재 제안을 보내온 것입니다. 정책 완화 협상, 조건 재조정, 관계 복원 시나리오. 그러나 본사의 반응은 일관됐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전략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미 새로운 중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럽투자은행 보고서에는 이런 평가가 실렸습니다. 삼성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했다. 중동 국부펀드 내부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안정적인 기술 파트너다. 주가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발표 후 5일간 삼성전자 주가는 누적 6.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반도체 대표 기업 평균은 마이너스 3.4% 하락했습니다. 숫자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미국은 점점 선택의 폭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혼란이 한계에 도달한 것은 발표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 문서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백악관 경제 라인이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는 이전과 다른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사안 재조정 필요성 검토, 외교적 마찰 최소화 전략 마련, 관계 복원 가능성 탐색. 이 문장들은 사실상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셋째 주 워싱턴에서는 비공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실 참모진, 국가안보회 산업담당관, 무역대표부 고문, 백악관 전략팀 핵심 인물 등 총 11명. 회의실에는 기자도, 기록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체면이었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패배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손실이 크다. 동맹 관리 실패로 기록된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숫자들도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 위험지수 73, AI 산업 성장 둔화 예상치 18%, 군수 데이터 처리 지연 가능성 21%. 이 수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산업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말미 한 고위 관료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그 말 이후 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기 주정부 연합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5개 주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명칭은 경제회복협력위원회. 이 위원회는 사실상 워싱턴을 우회한 외교 창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 내부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과 직접 협상 채널 확보, 연방정부 개입 최소화, 조건 전면 재설계. 주정부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즉시 전직 외교관과 로비스트,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표단은 9명으로 구성됐고 한국 방문 일정이 은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언론에는 단순한 경제 시찰로만 알려졌지만 실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관계 복원. 동시에 미국 내 주요 로비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5대 로비 그룹 중 4곳이 동시에 삼성 측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정책 조정 가능성 제한, 규제 완화 협상, 보조금 조건 재검토, 제안서는 하루 평균 6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본사의 대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접촉은 전략실 단일 창구로 통합되었고 개별 협상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내부 문서에 명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개별 대응 금지, 집단 협상만 허용, 주도권 유지. 이 태도는 협상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도 이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산업위원회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의존 단계를 넘어섰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이런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일본 산업성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주도 구조에 적응 필요? 이제 세계는 이미 새로운 중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장도 이를 즉각 반영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지수에서 한국 관련 비중은 6주 만에 19%에서 27%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비중은 같은 기간 31%에서 24%로 하락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언론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분노와 비난이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자성의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포브스는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기업을 통제하려다 신뢰를 잃었다. 이런 기사들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원 청문회에서는 연방정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나? 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무렵 삼성 본사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 종합 분석. 협력 요청 국가 19개국. 잠재 투자 규모 420억 달러. 장기 공급 계약 협의 중 11건. 이 숫자는 미국의 협상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일한 파트너가 아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도 결국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국은 내부 메모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관계 회복 없이는 전략 손실 불가피. 그리고 마침내 첫 공식적 변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말 미국 국무부 고위 실무자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접촉해 왔습니다. 대화 가능성 타진, 조건 없는 협의 제안, 상호 존중 원칙 언급. 이 메시지는 이전과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요청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협의였습니다. 이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삼성은 방어하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화 의사를 전달한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됐지만 물밑에서는 수십 개의 회의와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 전략실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 협상 방향 분석, 주정부 요구 조건 비교표, 유럽 및 중동 투자한 평가 자료, 장기 공급망 안정성 시뮬레이션,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문서가 검토됐고 모든 내용은 최고 보안 등급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다시 미국 중심 구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굳힐 것인가? 본사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매우 신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미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세 원칙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초 최고 경영진 회의에서는 최종 방향이 정리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의존 구조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모든 협력은 다자 구조로 전환한다. 단일 국가 리스크는 제거한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전략 변경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삼성은 글로벌 파트너십 구조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 중동, 동남아를 연결하는 다극형 생산 체계. 한 국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평택과 화성은 핵심 허브로 강화됐고 인도와 베트남은 생산 거점으로 확장됐으며 유럽은 연구 중심지로 재편됐습니다. 모든 축의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글로벌 생산 안정성 지수 94,
공급 지연율 감소 37%, 기술 유출 리스크 감소율 52%, 장기 계약 비중 68%, 불과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미국도 결국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여전히 협력과 동맹을 강조했지만 실무 협상에서는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방적 요구는 사라졌고 조건은 협상 테이블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주정부들은 별도의 협력 창구를 유지하며 장기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 인디애나는 정기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했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우위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축. 국제통화기금 산업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기술 주권을 확보한 대표 사례다. 이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변화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회의장에서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조용히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기준을 만들고 방향을 설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변화를 매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일정을 수정해야 했고 승인 여부에 따라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상대가 검토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내부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됐습니다. 이번 전략 전환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 생존 전략이다. 이 문장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국과의 갈등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의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태도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언제나 강대국의 기준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고 요구를 감내하고 불리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숫자로 증명했고 기술로 버텼고 원칙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72시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개월의 분석과 수십 년의 축적과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압박보다 실력으로 버티는 나라. 이 사건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생산 기지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단순 협력국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저는 지금도 그날의 발표장을 떠올립니다. 미국 항목이 비어있던 그 화면. 처음에는 공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공백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선택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방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다시 증명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